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장학윤입니다. 네, 저는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김광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이대서울병원에서 이제 비뇨의학과 과장님으로 계신 김광현 교수님을 모셨고요. 김광현 교수님은 항상 저희가 매일 거의 수술방에서 뵙다가 이제 비욘디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또 더 반갑기도 하고 저희 또 이제 모자 수술복 입는 모습만 보니까 잘 몰랐네. 뭐 원래 워낙 잘생기시고 훈남이신데 밖에서 보니까 더 잘생겨 보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욘디 라이브는 처음이고 하셔가지고 좀 긴장도 되실 텐데 간단히 뭐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장학윤 교수님께서 한번 매번 이제 그 불러주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처음 나와봤는데 사실은 라이브인 줄 몰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라이브인 줄 모르고 그냥 되게 가볍게 나오면 된다고 해서 나왔다가 며칠 전에 이제 라이브란 걸 알아서 되게 당황했었는데 어쨌든 너무 반갑고 자, 처음 이런 게 처음이고 별로 경험이 없다 보니 혹시라도 하다가 좀 버벅거리거나 잘 못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김광현 교수님은 이제, 저는 같은 이제, 의사로서 잘 알고 있지만, 이 비뇨기과 뭐, 전립선암, 신장암에서는 정말 젊지만 정말 대가 같은 분이시거든요. 특히 단일공 로봇. 저희 이대 서울병원이 단일공 수술로 되게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저희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또 외과에서도 단일공 수술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비뇨기과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SP 비뇨기 수술을 끌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모셨고 또 기꺼이 이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강의하신 것도 여러 번 자주 뵙고 있는데 오늘처럼 긴장하신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뭐 워낙 대가시고 하셔가지고 이런 방송이 좀 어색해서 그렇지만 금방 잘 편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요. 많이 긴장되시나요? 이제 좀 많이 풀렸습니다. 네, 네네. 네. 네. 그러면 김광현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그래도 말씀을 우리 여러분한테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현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어, 인턴을 어, 이제 신촌 너무 세브란스에서 준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고 계셨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펠로우를 하셨고 그다음에 미대 목동병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2013년부터 시작하셔가지고 2019년에 이제 이대 서울병원 개원하면서 목동병원에서 서울병원 이동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SP 로봇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이건 작년 10월 9월부터 저희 비뇨기과 과장님 역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기사들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 되게 많으세요. 특히 단위공 로봇에 관련해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제 SP 단위공 로봇으로 전립암 수술은 처음이신 것 같고요. 또 아시아 첫 단위공 로봇 전립암 수술 100례를 2021년에 하셨고 최근에는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제 후복막 단위공 로봇 수술로 신장암 수술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 새로운 또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파이오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저희는 이제 가끔 이제 협진 수술,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의 환자분들 수술을 할 때 비뇨기과 협진 수술 요청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비뇨기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교수님 수술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뭐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쨌든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질문 많이 주시면 그것을 이제 저희가 잘 여쭤봐서 또 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그 후복막 단일공 부분 신장 절제술인데요. 제가 조금 신장암 수술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대개는 이제 부분 신장 절제술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좀 복잡한데 부분 신장 절제술하고 요즘 대개는 이제 로봇 수술을 하는데요. 로봇 수술 중에서도 이제 또 제가 많이 하는 건 단일공이고 또 단일공 로봇 수술 중에서 또 이제 가장 요즘 최신의 그런 그 접근 방법이 이제 후복막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제목은 복잡하게 후복막 단일공 로봇 신장 부분 절제술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부분 신장 절제술을
앞으로 혹시라도 받으실 예정이시거나 받으신 분들이 이런 수술에 대해서 또 신장암에 대해서 좀 편하게 잘 그 정보를 좀 들으실 수 있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일반적인 신장암에 대한 내용들과 부분 신장 절제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정말 기대되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이런 방송을 하면 항상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제 항상 의학 영어가 많다 보니 항상 발표 슬라이드도 영어가 많고 저희끼리 영어를 많이 쓰는데 아마 그거를 또 한글로 바꾸는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이제 이런 한글 슬라이드를 어쩌다 보니 처음 만들어봐서 이렇게 어떻게 그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까 해서 사실 한글 슬라이드를 처음 만들어보고 이렇게 이런 한글 슬라이드로 강의한 게 처음인데 어쨌든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은 그냥 지금 할 필요 없는 거죠. 네. 일단 저희가 비뇨기 장기 비뇨의학과에서 이제 하는 간단한 걸 말씀드려보면 비뇨의학과는 이제 비뇨기 장기를 다루는 거고요. 비뇨기 장기라고 하면 사실 그 요로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만들어지고 내려오는 길이 이제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장기들입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이렇게 소변이 만들어지면 요관에 따라서 내려오고 또 이제 방광에서 모였다가 나오게 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 또 이제 전립선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뇨기 장기고요. 비뇨의학과에서 이제 다루는 그런 장기들인데요. 오늘 이제 이런 장기들은 이제 후복막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복막이란 건 뭐냐면 이제 복막이 있고 우리 보통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배를 열고 수술하는 과는 이제 외과, 산부인과, 이제 비뇨기과 세 과가 있는데요. 이제 배를 딱 열고 들어가면 외과에서 수술하는 장기랑 산부인과에서 수술하는 장기들은 다 이제 복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다 보이는데 비뇨기과 장기들은 이게 다 복강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막 외 장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립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복강이 있으면 이제 아래쪽에 복강 밖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면 배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배를 열고 들어가면 복강 안에는 다 이제 장이나 뭐 간, 뭐 산부인과 수술하는 자궁 이런 것들은 다 복강 안에 들어 있고 이렇게 비뇨기 장기 신장은 이 복강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복막 장기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비뇨기학과는 이제 후복막 장기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후복막 접근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수술로 복강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하지만 이제 복막 밖을 이제 다시 또 뚫고 들어가서 복막 구조를 어느 정도 이제 망가뜨리면서 수술해야 되는데 후복막 접근법을 하게 되면 여기 뒤로 바로 들어가서 복막 구조를 이제 망가뜨리지 않고 수술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쉽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 할 비뇨기학과는 이렇게 이제 후복막을 통한 접근을 통해서 수술을 훨씬 더 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제가 이야기는 이제 산부인과는 주로 복강, 네. 복강 내 장기 때문에 수술하고 가끔 이제 그 혈관 내 림파선들, 림프전 절제를 할 때는 후복막에 있으니까 저희도 예전에는 이런 후복막으로 접근해서 하는 것들 조금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복강 내 장기는 그 길로 가서 수술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후복막에 있는 신장은 복강을 들어가서 복강 내 장기를 이렇게 옆으로 제껴두고 다시 후복막을 열고 수술하니까 접근에 일단은 번거로움이 있는 것을 네네. 후복막으로 먼저 들어간다라는 건데 실제로 후복막으로 들어간 게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네네. 시도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후복막이 워낙 공간이 좁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공간이 없는 공간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안에 다 그냥 지방 조직들만 있고 없는 공간을 이제 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이 되게 좁고요. 그래서 일전에도 일반적인 멀티포트 다공회 때도 했지만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여러 개의 로봇팔을 집어넣기가 되게 힘든데 네네. 단일공 같은 경우는 워낙 좁은 공간에서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후복막에서 수술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복막에 있는 장기인 신장 암을 순수한다거나 했을 때 배꼽으로 들어가서 후복막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바로 후복막 접근하는 게 환자분 회복이나 이런 수술 시간도 훨씬 빠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게 하려는 얘기 이제 네. 제일 중요한 얘기들이고 네. 강조할 얘기들입니다. 뒷부분에 조금 더 그런 얘기 자세히 네, 설명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할 이제 신장암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장암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신장에
발생한 암들이 되게 교과서적으로는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보통 제일 일반적으로 얘기한 건 이제 신세포암이라는 거고요. 레나셀 캔서라고 신세포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암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이제 2023년도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남자 전체는 발생률 10이고요. 남자 중에 7이고 한 해 한 7천 명 정도 발생합니다. 꽤 많이 발생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네. 전립선암이 이제 작년까지 2위,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비뇨기과 의사를 처음 시작할 땐 7위였는데 네. 지금 어제는 이제 드디어 1위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1위요? 네, 전립선암은 남자 1위가 됐고, 근데 워낙 이제 전립선암은 워낙 이제 콘텐츠들이 많고 이미 뭐 많은 선생님들이 발표를 많이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오늘 이제 전립선암 대신 신장암을 했었는데 아마 다음에 네, 다음에는 전립선하고 네.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신장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그 가운데서 큰 우리 몸에 있는 대동맥에서 신장으로 들어간 혈관이 들어가고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이제 일종의 필터 역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몸에서 이제 나쁜 노폐물들을 걸리는 일종의 필터, 정수기 같은 역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다 이제 노폐물도 걸려지고 남은 이제 걸려진 노폐물들은 이렇게 요관을 통해서 수번으로 다시 나오는 거고요. 또 다시 이제 정맥을 걸려진 피는 또 이제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신장 실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생기는 암을 이제 신세포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간혹 이제 다른데 이제 요로나 이제 이런 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뭐 요로상피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장암은 이제 신세포암 이런 데 생기는 걸 말합니다. 환자들이 이제 항상 이제 뭐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암이 생기면 뭐 자기는 왜 생기는 거냐 뭐 말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암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제 흡연, 비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돼 있는데요. 사실 먼저 이런 게 있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고 뭐 흡연하지 않고 뭐 뚱뚱하지 않아도 다 걸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유전성 암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 3%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제 뭐 유전성이라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 부모가 신장암에 걸렸다고 하면 본인도 다 신장암에 걸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한 100명 중에 100명의 신장암 환자가 있으면 그 중에 한 2~3명 정도는 유전적 요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암은 대개는 이제 요즘은 우연히 발견됩니다. 우연히 발견되고요. 뭐 요즘 워낙 건강검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응급실이나 다른 병원 가서 뭐 다른 복통이나 뭐 다른 거로 그냥 갔다가 이제 요즘 워낙 CT든 초음파든 이제 워낙 영상검사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대개는 70% 80%는 이제 조기 발견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발견되는 거 많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환자분들이 뭐 배가 아파서 CT를 찍었다가 혹은 허리가 아파서 찍었다가 뭐 발견된 경우에 이거 자기가 암 때문에 아픈 거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는 이제 우연히 발견된 거고요. 이런 암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암들이 워낙 커져가지고 이렇게 커지다 보면 이제 소변이 나오는 길을 침범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혈류도 나올 수 있고 뭐 통증도 있을 수 있고 뭐 심한 경우 이제 만져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요즘은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막 혹 이만하게 해서 온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이런 환자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70~80%는 이렇게 조그맣게 오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무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강검진은 어떤 뭐 초음파 아니면 뭐 복부 CT 둘 다 뭐 잘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장에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냐면 솔직히 저는 산부인과에서 지금 저는 신장암 모릅니다. 잘 거의 모른다고 어디 신장이 있는지는 아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됐는데 궁금해서 역시 그래서 안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음 장에 바로 준비했고요. 대개는 이제 뭐 건강검진도 워낙 이제 요즘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대개는 이제 초음파가 기본으로 하는데 초음파에서는 이제 종괴가 발견되는 정도고 신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워낙 혈관이 많아서 이제 CT를 찍으면 가장 이제 사실 신장암 진단하기에 가장 좋고요. 그래서 신장암 진단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전형 CT만 찍어도 그런 어떤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얼리버시가 돼가지고 이제 피가 확 들어왔다가 확 빠지는 거죠. 워낙 혈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굉장히 특징적인
모양을 가진 게 신세포암이어가지고 대개는 CT를 찍으면 거의 7, 80%는 CT만으로도 이제 어떤 전형적인 특징적인 모양들이 있어서 진단이 가능하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좀 CT에서 소견이 좀 불분명하거나 좀 애매한 경우는 이제 MRI를 추가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훨씬 더 이제 신장암 CT가 더 MRI보다는 솔직히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그런 영상 검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을 때 MRI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 따라 조금씩 다른데 먼저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하는 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뇨기과에서도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꼭 조직 검사를 하고 이제 암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암인 걸 알고 수술하는데 신장암은 조직 검사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신장암 같은 경우는 워낙 CT나 영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단이 되기 때문에 영상만 가지고 보통은 이제 수술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간혹 이제 너무나 이제 좀 애매한 경우에 조직 검사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는 이제 뭐 신장을 다 떼어야 되는데 부분 절제가 아니고 이제 다 떼어야 되는데 이게 양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좀 애매하니까 해보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조직 검사를 루틴을 필수로 안 하는 이유는 조직 검사가 이제 항상 이제 다 맞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워낙 그 신장암에서 바늘로 찔러서 조직을 얻어서 이제 나오는 정보가 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 리포트는 이제 암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되지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인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하지만 그것도 100% 정확한 게 아니라서 보통은 영상 검사를 더 신뢰하고 저희가 수술하게 됩니다. 그럼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뭐 저희 산부인과도 이제 뭐 자궁경부암이든 자궁내막암은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 난소암 같은 경우는 수술하면서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차이 같은데 그럼 혹시 이제 신장암은 이런 CT를 보고 암이 의심되니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해서 수술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병리 보고에서 암으로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정도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대개는 이제 사이즈가 크면 어느 정도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괜찮은데 이제 사이즈가 1, 2cm 작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도 항상은 그 10%, 20% 정도는 양성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수술하고요. 다행히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콩팥을 다 떼어내거나 그러지 않고 뭐 이제 부분 절제술로 해서 이제 콩팥을 살리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그만 한 2cm 이하의 암인데 너무 이제 특징이 잘 안 나타나거나 양성일 수도 있는 경우에는 그냥 추적 관찰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조그만 때는 뭐 빨리빨리 자라거나 막 다른 데로 번지거나 이제 전이가 되는 그런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밑에도 적어놨지만 크기가 작고 모호한 경우는 그냥 추적 관찰, 주기적인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적 관찰한다는 얘기는 이게 암이 아주 독한 놈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아주 빨리 자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에 발견되더라도 작은 경우는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 뭐 예후가 아주 나쁘진 않다.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사이즈가 1, 2cm 정도일 때는 빨리 자라지 않고 그 상태에서는 뭐 다른 데로 번지거나 그럴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그냥 관찰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너무나 특징적으로 암으로 나타나면 설명드리고 하지만 어쨌든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연세도 많고 뭐 70대 후반 80대고 크기도 작으면 저희도 대개는 이제 좀 추적 관찰하는 걸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마침 또 상민 55님께서 질문 주셔가지고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50대 남성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신장암이 발견됐다고 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 거네요. 그럼요. 네. 대개는 저렇게 우연히 발견되죠. 대부분. 통증도 없고 뭐 증상이 없다고 말씀주셨고 일상생활도 멀쩡한데 바로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청청병력 같았습니다. 로봇 수술 종류가 많은가요? 어떤 수술이 좋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교수님. 뭐 일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도 멀쩡하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제 저렇게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는 대개는 많이 진행됐고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진행되고 뭐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건강검진 잘 하셔서 초기에 잘 발견된 경우가 아닌가 싶고요. 로봇 수술도 대개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그냥 다공, 멀티포트 이제 여러 개 구멍 4-5개 정도 뚫고 하는 그런 로봇술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이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단일공 로봇 수술도 모든 환자에서 다 제가 적용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경우가 있고 또 그냥 일반적인 로봇 수술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치의 선생님 요즘은 다 너무 다 잘하시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랑과 잘 상의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듣기는 어떤 로봇 수술을 네.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단일공도 이제 복강 접근이 될 수도 있고 네, 오늘 네. 같은 후복강 접근이 또 가능할 네, 수도 있고 네, 본인 맞습니다. 케이스나 이런 네. 거에 따라서 네, 우리가 말하는 케바케죠. 네,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상민오우님께서 서울에 계시면 뭐 김광현 교수님 찾아봬도 수술 많이 대기가 많이 긴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잡아주실 네, 네. 아마 비욘드 유튜브 보고 왔다면 빨리 잡아주실 네, 거라고 네, 네.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한 분 더 질문이 있는데요. 바람결에님께서 네, 심장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네, 일반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 수술과 비교해서 네. 정말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은지 궁금합니다. 저거를 그래서 저런 내용이 제 슬라이드에 조금 지나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통증이나 회복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이제 부분 신장 절제술은 조금 일반적인 수술이랑 달라서 복강경 수술이 좀 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런 효과나 수술 효용성이나 결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거는 네. 조금 더 보시다 보면 저희가 슬라이드에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수술 방식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복강형 로봇 개복에 따라서 재발률이나 생존율 차이가 또 나는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암이 조그맣고 위치가 괜찮으면 복강경 수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암이 좀 이제 크거나 종양이 크거나 좀 위치가 안 좋고 하면 복강경보다는 로봇을 훨씬 더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맞아, 이어서 또 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단까지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진단한다. 영상을 보고 대개는 수술 결정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또 항상 이제 자기 수술하고 혹은 뭐 수술 전에 자기는 몇 기냐. 그다음에 또 자기 장학용 교수님께서도 이제 예후에 대해 물어보셨지만 예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대개 이제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이나 따로 이제 영상검사 찍고 오시는 분들 대개는 이제 1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1, 2기라는 거는 모든 암들이 뭐 신장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이 기수를 이제 측정하는 게 비슷한데요. 이제 1, 2기는 이제 신장에 국한된 그런 암들이고 3기라고 하면 이제 주변에 무슨 주변 지방 조직이나 주변 혈관 이런 데 이제 국소 진행한 경우 이제 이런 게 3기고 4기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다른 데로 다 이제 벗어나서 다른 장기나 뼈나 폐, 뭐 간 이런 데로 간 걸 이제 4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한테 오는 이런 수술 대상이 되는 분들, 특히 이제 부분 신장 절제술 하는 분들은 대개 1기 정도가 많고요. 1기도 이제 1기 A랑 1기 B가 있는데 1기 A는 4cm 이하, 1기 B는 이제 4cm부터 7cm까지인데 대개 이제 4cm 이하에서는 이제 부분 신장 절제술을 보통 권유하고요. 이때는 대개 수술하면 거의 그 5년 생존율이 9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는 뭐 수술하고 나면 추가 치료 없이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다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cm, 4cm에서 7cm 정도 되면 부분 신장 절제술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절제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위치가 괜찮고 또 그러면 이제 부분 절제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cm 이상이 되면 대개는 이제 전절제가 되고 이때는 그다음에 3기가 되면 이제 주변의 지방 조직이나 무슨 혈관이나 이런 데 침민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전체 전절제가 필요하고요. 3기는 이제 또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지방만 이렇게 침범한 경우도 있고 혈전이 이제 막 이런 데 대정맥을 따라서 심장까지 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사실은 이제 생존율도 되게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생존율이 이때부터 좀 낮아지게 되고 또 이런 경우는 요즘은 옛날엔 약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수술 후에 추가적으로 약물 치료, 면역 치료 같은 걸 해서 조금 더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 장기로 다 번진 거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가 이제 우선이 되고요. 이런 경우서부터 이제 생존율이 거의 이제 5년 생존율이 한 20% 전후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술은 3기까지는 수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3기까지 수술하고 4기도 옛날에는 수술 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약이 별로 좋은 게 없을 때는 이제 수술만 하는 거랑 수술하고 약 쓰는 거랑 약만 쓰는 거랑 비교했을 때 수술도 같이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이제 생존율이 좋게 임상 결과들이 나와서 제가 뭐 전공의 때나 20년 전에는 이제 전이암도 수술을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약들이 좋아져서 요즘 표적 치료나 이제 지금 나오는 면역 치료에서는 이제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약만 쓰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이제 환자분이 너무 예후가 컨디션이 좋고 전이병변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예후가 양호할 경우로 생각되는 경우는 이제 주치의 교수님이 수술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신장암 같은 경우는 사기임에도 수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네. 항암 치료나 네네. 뭐 면역 치료 네. 이런 표치료도 비뇨기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과로 가서 하나요? 이렇게 조금 이제 병원마다 네네. 교수님들마다 네. 다릅니다. 저희도 이제 예전에는 저도 다 제가 했었는데 이제 서울병원은 2019년 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제 분업하려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혈액종양내과에서 이제 약을 좀 잘 쓰시는 혈액종양내과 내과에서 교수님께 보내시고 네. 받도록 하고 저는 네. 조금 더 수술만 집중해서 하고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장암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술적 치료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다 이제 근치적 신절제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되게 조그맣게 오는 경우도 없었고 다 이제 이만하게 해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신장암 수술은 다 이제 근치적 신절제술이었고, 그죠? 옛날에는 뭐 다 빅서전, 빅인시전 이래가지고 뭐 무조건 이제 크게 쭉 열고 막 다 와장창창 다 이제 주변에 있는 거 다 떼어내는 게 옛날의 수술이었지만, 이제 2000년서 그리고 일부 이제 워낙 콩팥이 하나밖에 없거나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무리해서 이제 부분 절제술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개는 이제 근치적 신절제술이 표준 치료였고요. 그러다가 한 2000년대서부터는 이제 부분 신장 절제술로 많이 넘어왔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영상 검사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진단 기술이 발달되니까 점점 이제 그 진단되는 암 사이즈도 작아지고 초기암들이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콩팥을 다 떼어내는 게 아까워졌고, 그다음에 2000년에 나오는 그 NEJM에 나오는 그런 또 굉장히 좋은 논문에 나온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 신질환 환자들이 결국은 심혈관 질환도 되게 위험도가 높아지고 더 생존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암 치료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이제 이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부분 신장 절제술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됐고, 게다가 이제 여러 가지 관찰 연구들을 보니까 암이 조그만 때는 이제 다 떼어내나 부분 절제만 하나 큰 차이가 종양학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분 신장 절제술이 이제 더 어떤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 중엔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어렵거든요. 더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인데, 이제 이런 술기나 장비들이 점점 발달하면서 특히 로봇 수술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부분 신장 절제술도 되게 이제 술기적으로 되게 접근이 쉬워져서 지금 이제 2000년 이후로는 되게 이제 부분 신장 절제술이 되게 이제 신장암에 되게 메인 치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그 부분 신장 절제술이 이제 우리가 환자들이 뭐 부분만 떼니까 더 간단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신절제술, 전 절제술이 또 오히려 더 편한 경우가, 더 쉬운 경우가 그쵸. 훨씬 더 간단하십니다. 물론 이제 뭐 거의 배를 가득 채운 그런 신장암은 힘들지만 되게 전절제술이 더 편하고 더 편하다기보다는 더 이제 간단한 수술이고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 신장 절제술은 이제 이렇게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혹이라도 자르면 피가 엄청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이렇게 혈관을 박리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관들을 결찰하고 묶어놓고 자르고 다시 이제 꼬매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서 훨씬 더 복잡하고요. 이게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만 딱 들어가면 혈관이 이렇게 보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변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지방 조직이나 또 주변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혈관들을 또 이제 노출시키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혹이 아무리 조그맣더라도 아마 이제 대개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부분 신장 절제술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받을 분들의 동의서를 적다 보면 항상 이제 신장 전 절제 가능성을 꼭 언급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데가 박리하다가 신장 혈관이 다치거나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장을 다 떼야 돼. 그런 매우 드문 경우지만 그런 위험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 신장 절제술이 훨씬 더 위험하고 또 복잡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부분 신장 절제술은 되게 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을 잘 잘라내야 되고요. 또 그렇다고 또 무작정 암만 확 잘라내면 우리가 이제 부분 신장 절제술하는 큰 이유가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건데 또 이제 그런 거에 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암만 최대한 약간 정상 조직을 최대한 살리면서
암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묶어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묶어놓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신장이 또 이제 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한 2, 30분 정도 안에 이런 게 다 정확히 잘라내고 봉합하고 이런 과정을 잘 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네. 되게 이제 정교한 그런 수술 술기와 그다음에 술기가 필요한 그런 네. 수술하고 그럼 이제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왜 궁금해서 저희가 네.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네, 자궁 전절제술, 네. 전자궁 절제술을 네. 하기도 하고 근종이 있으면 근종 절제술을 맞아요. 네. 하는데 환자분들은 전자궁 절제술은 어렵고 네. 부분만 떼는 근종 절제술은 쉽게 생각하는데 저희 거꾸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근종의 개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분만 떼는 것은 똑같이 저렇게 떼고 봉합을 해야 되는 거 있고 전절제는 간 혈관만 잡고 우리가 절제하는 게 오히려 쉬운 경우는 많으니까 이제 부분 신장 절제술이 일반적으로는 좀 더 어렵다라고 네네. 하는 거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피가 많이 나는데 이제 어쨌든 네. 결차를 하고 네네. 봉합을 하고 나서 네네. 저희가 이제 피주머니를 네. 넣는 경우도 있는데 후복막 같은 경우는 네네. 어떤가요? 넣는 경우가 많나요? 예전엔 다 넣었다가요. 요즘은 네. 안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공간 네. 좁아서 그냥 컴프레션 맞아요. 압박이 될 것 같기도 해서 뭐 뭐 제가 탐포네이드라고 하는데 네. 그냥 웬만큼 잘 봉합해놓고 나면 네네. 그냥 저희도 요즘은 최근에는 저도 그냥 안 넣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이제 수술 관련해서 조금 말씀 주셨는데 또 질문이 있어서 한번 잠깐 네. 답변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젤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장암은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데 네. 유병률이 어느 정도?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아까 7천 네, 그게 저희도 마침 10만 제가 명, 네, 10만 명에 3점 몇 명이에요. 되게 사실은 네. 우리나라 10위암이고 네, 많은 거죠. 네, 10만 명 중에 3.6명 정도 되는 걸로 네, 알고 약간 있습니다. 연간은 7,500명. 조 발생률이라고 하나요? 네. 네. 연간 7,000명 정도 되고요. 왜냐면 저희가 말하는 네. 그 희귀암 기준이 연간 3,000명 정도가 그런군요. 네. 네네. 그래서 산부인과는 거의 다 희귀암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 근처거든요. 뭐 난소암도 3,500, 자궁경부암도 3,000명, 네네. 자궁내막암도 3,000 초반. 네네. 세 개 합해야지 거의 만 케이스라서 네. 신장암이 7,000명이면 되게 7,500명 되게 많다고. 네. 저는 되게 굉장히 워낙 검진을 많이 하니까 생각보다 네. 되게 많이 네. 진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이게 병원에서 보는 환자들 말고 제 주변에 신장암으로 진단받고 수술받는 분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던 것 같은데 네네.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걸리시고 네. 그렇네요. 꼬미띠님께서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통증 없는 무통성인데 소변 끝에 혈뇨가 그다음 핏덩어리가 일주일 정도 나와서 비뇨기과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복부 CT, 신장 CT랑 내시경을 하자고 하시는데 방광 내시경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검사인 건지 아니면 뭐가 의심이 가는 게 있는 건지 이제 걱정이 돼서 한번 혈뇨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 그냥 혈뇨가 있을 때 루틴으로. 혈뇨가 있을 때 어쨌든 신장이랑 그다음에 네. 방광 쪽을 제일 1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CT 찍는 건 이제 신장이나 요로나 이런 데를 좀 상부 요관을 좀 중점으로 보는 거고요. 내시경은 네. 이제 방광을 이제 잘 보는 겁니다. 네네. 해보셔야 됩니다. 저게. 네. 그래서 너무 뭐 육안 일단은 혈뇨가 네, 났으면, 그냥 루틴으로 일반적으로 비뇨기과 하는 검사다. 네네네. 뭐 특히 뭐 나빠 보여서 그런 아니요, 것보다는 저건 어쨌든 암을 감별하는 네. 어쨌든 혈뇨가 있으면 제일 비뇨기과에서는 제일 먼저 감별하는 이제 암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별하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언제나 그대로처럼 네네. 님께서 허리나 옆구리가 묵직하게 불편한 느낌이 됩니다. 근육통 같기도 하고요. 자세 문제 같기도 해서 정형외과 같이 내과 같이 고민 중입니다. 네, 이제 저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네. 제가 답변 드리면 되나요? 네네네.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장암은 대개는 통증이 없고요. 신장암으로 만약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되게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여쭤보는 게 이제 통증이 이제 뭐 움직이거나 뭐 어떤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나타나는 통증이냐 하면 대개는 이제 근골격계에서 나타나는 통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통증의 원인은 사실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통증만으로 구분해서 자기가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형외과 선생님든 만나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로결석도 네,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많죠. 네. 요로결석인지 우리가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그냥 진찰상 하는 방법도 보통 이렇게 척진하근 하면 네네네. 반발압통 있거나 그러지 네, 않나요? 뭐야. 요로결석에 대한 통증은 굉장히 뭐 이제 네. 콜리키펜, 그러니까 산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이제 엄청 엄청나게 아기 날 아프죠. 때만큼 아프다. 그래서 엄청 아프고 갑자기 하면서 엄청 아프고 되게 응급실로 오시는데 뭐 정말로 이제 뭐 죽을 것만큼 아프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을 병까지는 아니고 대개는 네. 뭐 저절로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뭐 갑자기 요로결석 얘기해도 아니, 괜찮은가요? 네, 네. 저분이 갑자기 네네. 혹시 허리가 묵직하게 요로결석일 불편한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죠. 요로결석은 이제 보통 이제 혈뇨가 나오고 어떻게 쳤을 때 네. 뭐 반발압통이라 해서 쳤을 때 그냥 하면서 되게 아파하죠. 그래서 네. 보통 저희 옛날에 이제 뭐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저희 뭐 20년 전만 해도 이제 요로결석 환자 응급실로 오면 네. 처음에 응급실 선생님이 가서 한번 치고 전공에 가서 한번 치고 이제 인턴 가서 한번 치고 학생이 가서 치려고 하면 이제 막 욕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죠. 아픈데 네, 치면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거 혹시나 해서 한번 네. 했고요. 그러면 마저 이어서 또 강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아마 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저는 오늘은 오늘 또 편하게 말씀 주시고 네, 그래요. 다음번에 이어서 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좀 계속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술기와 장비 발달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예전에 신장암 수술하면 여기서부터 뺐거든요. 거의 뭐 흉도 절반 없죠. 정도 네. 쪘고 심지어 이제 뭐 갈비뼈를 자르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워낙 이렇게 조그만 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크게 자르는 건 사실은 크게 절개하는 거는 환자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최소 침습 수술로 넘어왔고요.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복강경 수술이 있고 이제 복강경 기반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이제 복강경이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복강 안에다가 네. 그 이산화탄소 이제 기복을 형성해서 네. 배를 부풀린 다음에 네. 안에다 이제 카메라도 넣고 기구도 넣고 해서 하는 게 복강경 수술이고요. 여기는 자궁이랑 난소를 비치고 있는데. 그죠. 네네네. 산부인과 수술 같은. 네, 산부인과 수술.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 수술은 이제 이런 기구 대신에 복강경 기구 대신에 로봇 팔이 들어가고 이제 이걸 밖에서 이제 콘솔이라는 데서 이제 이렇게 수술자가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조종하는 게 이제 로봇 수술인데 이게 아까도 다른 분께서 이제 그 복강경이랑 로봇 수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제 이렇게 차이가 인스트루먼트 기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복강경은 이렇게 쭉 그냥 막대기에다 이제 끝에 이제 네. 기구만 달린 거고요. 일자로 된. 네. 그렇습니다. 로봇 수술은 네. 이제 여기에 장비도 이제 이런 기구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관절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훨씬 더 이제 끝에 손목이라 그러는데 이제 더 끝에 네. 이 기구 끝에서 훨씬 더 움직임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강경 수술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팔을 넣어서 팔꿈치랑 팔목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로봇 수술이 들어가면 이제 전체가 다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네. 안에서 네. 이제 움직임을 구현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배안 수술할 때 더 이렇게 정교한 움직임이나 네. 어떻게 이제 혹을 잘 잘라야 된다던가 잘 정확히 꿰매야 될 때 네. 이제 훨씬 더 로봇 수술이 더 장점을 발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콩팥을 다 떼어낼 때는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콩팥을 다 떼어낼 때는 복강경이나 로봇이나 사실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부분 신장 절제술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옛날에 학생들 보여주려고 만들었던 거였는데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짝대기로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혹을 잘라야 될 때 이런 관절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혹을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신장 혹인데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자르려고 해도 되게 이제 그 움직임이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이제 신장암에서는 신장 조직도 잘 살려야 되고 또 그렇다고 혹을 막 자르고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정확한 절제가 필요한데 이런 일반 복강경으로 하는 데는 되게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봉합하는 과정도 일반 복강경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봉합은 있습니다. 뭐 게다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게다가 이제 뭐 자궁 근종 수술도 이제 이렇게 일반 복강경으로 많이 하시는데 네. 산부인과 의사님들은 정말 이제 제가 보니까 엄청 잘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부분 시장 절제술은 또 시간적인 제한이 있거든요. 한 2, 그러니까요. 30분 정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계속 이제 만약 이것만 하고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부분 복강경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우측이 로봇 수술, 오른쪽 네네. 로봇인데 이렇게 팔목 관절도 움직이고 훨씬 더 이렇게 그 안에서 자르거나 꼬맬 때 훨씬 더 그 움직임이 더 가동성이 좋고 더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부분 신장 절제술에서는 지금은 거의 이제 필수적인 그 수술 방법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까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도 이렇게 아주 이제 자르기 좋은 위치에 있고 조그맣고 밖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 복강경도 큰 문제는 없는데 혹이 좀 이제 크거나 위치가 많이 콩팥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던가 그러면 복강경보다는 그냥 일반 로봇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아예 잘 안 하시는 교수님들도 대부분 요즘 많은 것 같고 복강경으로 부분 신장 절제술 하는 교수님들은 요즘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어쨌든 뭐 영상을 보니 네. 어쨌든 이제 뭐 여기 신장이지만 자궁이나 저희가 이제 난소 쪽 수술하는 것처럼 네, 복강경하고 로봇 차이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네. 구현되는 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면 될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SP라고 하는 건 이제 오늘 사실 단일공 수술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두 나라에서 이제 승인이 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비뇨기과 위주로 이제 승인이 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허가가 되게 이제 불호하게 나서 산부인과도 쓰고 비뇨기과도 쓰고 외과도 쓰고 되게 다양하게 이제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뭐 단일공이라고 하면 그냥 구멍 하나만 뚫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일반은 이제 멀티포트, 다공은 이제 보통 한 카메라 하나, 팔 3개, 그래서 4개 정도 뚫고 또 이제 보조 술자가 또 하나나 2개 정도 더 뚫거든요. 그래서 부분신장 절제술하면 거의 5-6개 정도 뚫는다고 하면 이제 단일공은 배꼽에 하나 정도 뚫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하나 정도 더 보조 술자가 뚫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이제 일단은 구멍을 적게 뚫고 환자 몸에 손상을 덜 주게 되고 배꼽 같은 데 뚫으면 이제 거의 이제 흉터 없이 이제 수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은 이제 그 단일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단일공이 2018년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은 2008년도 제가 이제 전공의하고 처음 이제 그 비뇨기과 의사 생활 시작할 때는데 이때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1세대인데 이때는 그냥 단일공을 위한 단일공이어서 그냥 구멍 하나 뚫어놓고 다 이제 그냥 우겨 집어넣고 하는 거였거든요. 산부인과도 했었고 비뇨기과도 했었고 했는데 사실 이때 이제 안 했던 이유는 우리가 무조건 단일공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서 기존에 하던 어떤 우리가 수술을 좋은 결과에 필요한 그런 수술을 실제 외안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사실은 이제 단일공만 단일공이었고 안에서는 수술이 되게 어렵고 결과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때 좀 하다가 다들 초반기하고 비뇨기과에서는 거의 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세대는 산부인과에서 아마 계속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제 2세대는 이제 워낙 이렇게 한 구멍에 다 이렇게 수저넣고 하면 워낙 이제 팔끼리 부딪히고 하다가 이제 제한이 많으니까 이렇게 크로스한 서로 이제 엇갈려서 최대한 이제 부딪히는 걸 줄이는 이런 시스템이 나와서 이제 이 SP 전에 나왔던 XI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크로스한 이렇게 꺾이는 걸로 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그런 효용성을 높였었는데 대신 이때는 이제 관절이 없어졌습니다. 아까 원래 로봇술의 큰 장점은 팔목 관절이 있고 이제 움직임이 좋아야 되는데 이건 관절이 없어가지고 관절 시스템도 없고 로봇팔이 한 3개 정도 있어야 되게 비뇨기과 수술은 잘 할 수가 있었는데 2개밖에 사용할 수 없었고 또 이제 이게 팔이 잘 휘어져가지고 힘 전달도 잘 안 돼서 저희 비뇨기과 수술은 이런 거로 잘 안 돼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실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거의 단일공 수술을 안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SP가 나온 거죠. SP가 나왔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구멍 하나에서 팔 3개가 같이 나옵니다. 카메라 하나랑 팔 3개가 같이 나오고 여기 직경은 한 2.5cm 정도 됩니다. 2.5cm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옛날에 프로토타입이 막 예전에 한 10년 전쯤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뭐 정말 가능한 거냐 그렇죠. 이거 뭐 되게 말이 되냐 했는데 이제 실제 나와서 되게 수술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절도 있고 팔도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팔 3개 쓸 수 있고 강성도 뛰어나서 되게 정교한 그런 조작이나 이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정교한 그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비뇨기과에서도 비로소 다시 이제 단일공 로봇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 비뇨기과에서 SP 로봇 수술을 좀 이제 다시 좀 네네. 활성화된 건 SP가 2018년에 맞습니다. 나왔으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많이들 하시겠네요. 지금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 초반에는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하시던 교수님들은 과거에 이제 별로 이제 안 좋았던 네. 단일공에 대한 네. 그런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잘 이제 시도를 안 하셨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은 뭐 산부인과, 외과, 네. 비뇨기과 다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단일공으로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환자분한테 장점이 네. 많이 있을 거고요. 산부인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근데 아직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우리가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 원래 하던 그 프랙티스 수술 방법을 또 바꾸는 거 되게 또 허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그거는 본인이 익숙한 수술 방법을 또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건 되게 시간과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네, 부분인데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단일공원 가셨잖아요. 그리고 네. 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립선암을 또 SP를 하셨고 네. 또 아시아에서 아까 전립선암 100내를 또 최초로 2022년 하셨고 뭐 지금까지 계속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네. SP를 하신 이유를. 저는 사실은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했었는데 왜냐면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적인 얘기인데 그냥 네. 그럼요. 시간이 환자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차피 정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하여튼 저는 제가 처음 이제 비뇨기과에서 생활 시작한 게 2007년도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작했는데 그때가 사실 이제 로봇을 처음 들어오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이제 훌륭하신 교수님들 이제 스승님으로 두고 제 생각에 이제 그럴 때 이제 많이 이제 처음 다 해보는 것들을 이제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이제 잘 표준화 만들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옆에서 많이 봐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몸에 익었던 거고 이제 그런 새로운 것을 들어와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표준화를 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할 수 있었고 이게 별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다기보다는 해야 할 네. 일로 느껴졌던 것 같고 또 마침 이제 저희가 처음 SP가 운 좋게 저희 세브란스 병원이랑 이대 서울병원이 들어와서 네네. 세브란스 병원은 사실 이제 이비인후과 이런 데 병원은 중심으로 쓰여졌고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새 병원이다 보니까 산부인과랑 비뇨기과에서 처음에 이제 같이 이제 새로운 걸 많이 해볼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김광현 교수님께서는 이제 주변의 환경, 인프라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세브란스 병원은 뭐 독보적인 로봇에 네. 대해서는 뭐 세브란스 병원이 주도적으로 우리 로봇 수술을 끌고 있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그쵸, 특히 네네. 비뇨기학과는 네네. 처음 로봇 수술을 시작한 과도 비뇨기학과고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전공실부터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나라고 저는 느껴지는 것 네네네.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교수로서 네. 어쨌든 뭐 환자 수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테크닉이 들어오고 새로운 이제 장비가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께 잘 적용할 수 있게 또 표준화를 하고 또 네네.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잘 보급하는 게 저희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김강현 교수님 옆에서 뭐 종종 수술방에서 뵙고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말씀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질문 한두 개만 받고 네. 마무리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후복막 부분 신장암 수술이 아니라 네. 신장암 이야기로 네, 나가면 네, 되고 네, 네. 다음 본편으로 다음에는 정말 이제 SP 단위공 로봇을 이용한 후복막 네, 부분 네, 신장암 네. 절제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님께서 네, 요즘에는 전립선 비대증도 로봇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데요. 비대증 수술도 요즘은 아니고 과거서부터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전립선 암에선 당연히 이제 많이 하는데 비대증도 이제 너무 크거나 하면 그 로봇 수술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로봇 수술로 저도 가끔 필요한 경우 너무 큰 경우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얘기한 SP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 그냥 일반적인 로봇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거의 장점은 네네. 요즘은 이제 원래 일반적인 내시경 수술을 하면 이제 홀랩이나 이런 게 많이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런 홀랩을 하면 이제 전립선을 비대 조직을 다 제거하는 부분이
다 노출되거든요. 노출되는데 네네. 로봇을 하면 이제 그런 데를 다시 이제 봉합해서 훨씬 더 피도 덜 나고 음. 환자가 수술 후에 그런 상처가 노출되면서 그런 부분이 소변이랑 닿으면서 느끼는 그런 자극 증상 이런 것도 훨씬 덜하고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많이 네네. 있네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그 시크릿 정원님께서 네. 건강검진 결과 빈혈 수치가 낮다고 나왔는데 네네. 뭐 단순히 철분 부족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신장암에서도 빈혈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신장암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빈혈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저거를 빈혈이 있다고 해서 신장암이라고 하시는 건 네. 조금 네, 빈혈 생길 정도면 혈뇨가 나왔다는 거고 네. 병이 그래도 좀 진행된 상태에서 네. 그러지 않을까 싶긴 네. 하네요. 그러니까 전 다른 신장암이라고 아니잖아요. 신장암에서도 빈혈이 생길 수 있다. 해서 놀랐어요. 신장암에서 빈혈 생길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되게 이제 전이암 사기가 네. 되거나 사기가 되면 빈혈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네. 초기가 많고 초기는 무증상이 많다. 네네. 좀 이해하면 신장암 때문에 빈혈이 오는 경우는 사기에서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진행된 경우에서 그럴 수 있다. 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후딱 지나갔네요. 그렇죠? 네네. 아까 이제 김광희 교수님 처음 시작하실 때 빨리 끝내면 되냐고, 빨리 끝나면 그냥 가도 되냐고 하셨길래 제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슬라이드 절반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한 3, 40분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들어오기 네네. 전에 오늘은 신장암, 다음엔 전립선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신장암 이야기로 끝나고 다음은 신장암, 부분 신장암 수술, 그다음 세 번째는 전립선암 수술을 좀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처음 우리 비욘디 시청자분들하고 또 소통하고 얘기를 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하여튼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량 조절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전 사실은 이제 1시간 안에 되게 컴팩트하게 네.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이제 접속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제가 그 내용들을 다 전달 드리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너무 길어졌고요. 또 하여튼 이렇게 너무 반갑고 또 이제 남은 내용들 또 혹시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면 또 잘 준비해서 이 자리에서 또 전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욘디 방송에 지금 한 5년째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환자분 혹은 시청자분들 소통이라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진료실이 너무 바쁘다 보니 네. 3분 진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질문들을 주셨고 저희가 또 많이 답변을 드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충분히 의미 있는 저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대서울병원 비뇨기과 김광현 교수님을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좋은 얘기해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는 다음 달에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나머지 이야기를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